병신.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만. 자, 이제 육식갑자 중에서 이제 병신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일주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실제 1억 2,500만 개나 되는 모든 사주팔자를 다 풀어볼 수가 없다는데 기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사주팔자가 일주 4개가 육식갑자 4개가 더해져서 하나의 사주팔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주를 보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지만 육식의 특징이에요. 사주팔자를 감명하는데 대단히 하여튼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이 계속해서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무슨 비법이 없는가, 또는 선생님 여기다가 실제 어떤 사주팔자를 그려놓고 그걸 풀어주세요. 그런데 풀어준들 거기까지예요. 볼 때만 고개를 끄덕이는데, 다시 얘기해서 사주팔자를 감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평명리 천간지지를 꿰뚫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십성을 꿰뚫고 계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나서 사주팔자의 천간지지를 꿰뚫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신살이 12운성, 12신살, 일반 신살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런 어떤 술기체계는 생각지 않으시고 일단은 사주팔자를 풀면은 그 비법대로 풀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질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용신격국은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가 시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시계의 부품이 500개라고 한다면 그 500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용신격국이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만 알고선 접근하시면 되는데, 용신극한 넘고 잡아서 뭐 하실래요? 목과 토금수 오행 잡아서. 그래서 용신격국은 어디까지는 참고만 하는 것, 이렇게만 아시고, 그 다음에 용신은 후천적인 어떤 그러한 이제 개운의 방법이고, 격국은 선천에 대한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 병신 일주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사주의 일주를 보면 바로 여러분이 이 사주 일주의 그림, 이걸 우리가 자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의 형상을 바로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지지의 원숭이가 태양 아래서 놀고 있네 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도 다재다능하겠구나, 수완가겠구나, 능력가겠구나,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겠구나 벌써 아셨어요. 이 정도만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접근한다고 한다면 사주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병화가 신금 편제를 받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서 들어간다면 물론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 자평명리로 풀면은 반드시 여러분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평명리적 측면에서 일단은 접근을 하는데, 보시면은 병화라고 하는 화의 염상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콘이 이렇습니다. 위로 치솟는 건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종혁이에요. 종혁은 아이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발산과 하나의 수용의 두 개의 영역이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병화는 성장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 이 종욕이라고 하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장과 수확을 동시에 보고 있는 병신일주. 성장과 수확을 동시에 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서는 편재를 보고 있더라. 일지의 재성을 보고 있더라. 근데 사생의 역마의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적 성취를 위해서 분주다망하게 움직이는 말이죠. 아주 대단한 수완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의 형상을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 원숭이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숭이가 불꽃, 태양 아래에서 불꽃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불꽃놀이 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병신 일주를 가지고선 수완가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능력가예요. 출중하죠. 대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요령꾼이고요. 자기의 어떤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사람이다. 원숭이가 진득하던가요? 일관성이 있던가요? 인내력이 별로 없어.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병신일주들은 성공하려면 한 곳에 진득히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지키질 못해 잘. 그런데 만약에 겁재라고 한다면 정화운이죠. 이 정화운이 있어요. 이 겁재운이 들어오면은 어떤 형상이 벌어지냐면은 행운에서 정화가 이렇게 들어왔다. 행운에서. 물론 겁재입니다만 이 신금 속에 보면은 이렇게 임수가 들어와 있어요. 임수가 이것이 이게 장생입니다만 임신이 여기 오면요 장생이 놓인다 그러는데 어쨌든 나로서는 편관이에요. 그렇죠? 편관과 안명합한다고요. 편관과 안명합하는 운이 들어와요. 이렇게. 편관과 안명합하면 여러분 정화하고 임수가 더해지면은 어떤 목이 들어오죠. 요걸 가지고 병화 입장에서는 목이 인성으로 가죠. 이걸 우리는 회두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두생. 쉽게 말해서 합화환 오행이 뭘로 갔어요? 생으로 갔죠. 그러면 대단히 신강해져요. 그러면 틀림없이 병신일주는 이렇게 겁재의 안명합 운이 들어오죠. 그럼 자리 이동을 해요. 자리 이동해요. 틀림없이 직장의 이동이라든가 어떤 자기 직업에 우리가 역마를 놓는다 그러니까 이때 이동을 대단히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병신일주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화극금 재성을 낳죠. 재성의 동태가 아까 우리가 국가를 얘기했어요. 어느 국가였던가요? 북미였어요. 신금이니까. 그렇죠? 캐나다나 미국처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런 곳에서 원처 사업, 원처 직업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해서 먼 곳에서 놓는 직업 있죠. 먼 곳 직장 직업을 가지고선 우리는 병신, 쉽게 말해서 나의 재성이 병지에 놓여 있죠. 병은 영마니까 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처 사업 또는 원처 직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처는 멀 원자. 아주 먼 곳의 사업을 놓거나 원처 직업.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외국과 관련해서 특히 미국, 캐나다 등지와 관련해서 사업하기 딱 좋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기가 대단히 힘든 사업명들이에요. 원숭이를 낳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업상 대체가 되는 원처 사업 쪽에서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 사업을 놓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암록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살에 보면 암록을 낳았다고 해가지고 타인의 어떤 그런 어떤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천우신조가 발달해서 아주 빨리 승진하고 빨리 출세하는 아주 요령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여러분이 주변에 이제 병신일주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생각보다도 말이 빨리 나간다. 그러니까 말이 생각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말을 더듬을 수가 있어, 아주 그냥. 그 정도로다가 아주 생각이 빠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좀 설명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병신일주를 12운성의 포태, 즉 지장간과 우리가 연결을 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어떤 형태가 되는지 보시면은, 자, 지장간을 보니까 병신일주의 지장간은 당연히 병신의 병을 놓고 지장간의 신, 무, 임, 경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보니까
화생토해서 식상이, 식신인데 식상이에요. 그쵸? 식신, 요 식상은 보니까 무토가 신금에 오면은, 병화가 신금에 왔을 때 병, 역마를 낳죠. 화토가 동법이에요. 화하고 토는 동법, 화토 동법 같은 포태를 적용한다고요. 그러니까 병화가 신금에 와서 병을 받듯이 무토가 신금을 보게 되면 같이 무신병을 놓겠죠. 똑같이 병의 역마를 낳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일주 자체는 우리가 궁이라고 불렀고, 요 지장간과 일지의 관계를 좌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병, 좌, 병, 궁에 놓여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병자 병궁이면 일지의 식상도 병좌의 병궁 역마를 놓고 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시자고. 남녀명에 있어서 식상은 육친으로 보면 누굴 먼저 볼까요? 식상으로 우리가 본다면 엄마의 입장에서 자식을 보는 게 편해요. 그렇죠? 왜? 여명의 입장에서는 식상과 그 다음에 관성 이래지만 자식이고 여기 남편이잖아요. 남명의 입장에서는 재성과 관성이죠. 여기가 부인이고 여기가 자식이죠. 그래서 여식관이고 남재관이죠. 그러니까 식상이 나오면 일단은 누구부터 본다고요? 여명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명은 보면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육신의 구분에 있어서, 자, 육신과 육칠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육신은 뭐예요? 나 일간을 포함해서 비, 시, 재, 관, 인을 우리가 육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친은 뭐예요? 육친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고기 육자가 있고 육친이 있고, 하나는 여섯 육자의 육친이 있더라. 고기 육자는 피가 섞인 육친이고, 육친은 뭐예요? 여섯 육자는 가족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논할 때, 지금 식상이라는 육신을 가지고 논하죠. 논할 때 제일 먼저 논해야 될 게 뭐냐면은 육친의 관점, 두 번째 심리적 관점, 세 번째 사회적 관점 이렇게 논해야 돼요. 육친적 관점에서는 여명의 입장에서 누구예요? 자식이죠. 자, 자식이 병자 병궁이야. 자식이 역마에 가 있어. 역마의 자리에 놓이고 역마의 궁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자식이 일찍 부모에게, 엄마로부터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떨어져서 어디를 간다고? 멀리 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원처항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 곳에서 항면한다. 또 하나 좋은 얘기로 조년이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른 나이에 고향 떠나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원처항문 조년이향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를 안 하면 말을 복잡하게 적어야 되잖아요.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된다. 원처항문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쉬운 단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처항문이 조년 이양의 자식들 이렇게 보는데, 병자 병부에 놓인 자식이니만큼 싫어도 자식 놓으면 일찍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집 떠나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부모들은 어떨까요? 자식을 끌어안고 공부하려 그러겠죠? 그러면 이 자식은 어때요? 운명의 사주팔자의 운명의 방정식은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공부를 하게끔 돼 있는데, 부모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 일탈의 기운이 있는 거 공부 안 해요. 자꾸 밖으로 놔둔다고요. 그러느니 신경 쓰지 말고 멀리 뚝 떨고서 어디로? 신금의 국가로 보내서 공부시키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운명의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참 자식들이 속을 많이 썩히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육신적 관점에서 봤어요.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심리적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여명이 심리적, 여명이든 남명이든 식상이 좌병공, 즉 역마의 역망으로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지랖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지랖 사주. 즉 돌아다니는 사주란 얘기예요. 심리적으로 한 곳에 안정적으로 있지 못하는 사주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 관점에서는, 세 번째 사회적 관점에서는 뭐예요? 보니까 병자병동 식상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저것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호기심, 동정심, 이거를 하는 호기심의 사주, 오지랖 사주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명을 봤으니까 이번엔 남명을 한번 볼까요? 남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명은 육친이 누구예요? 육친적 관점에서 육친이 누구예요? 식상이. 그렇지. 그러니까 처가지요. 맞아요. 처가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역마를 두고 있으니까 처가. 천간의 간목과 신금, 천간의, 그 다음에 지지의 오화, 묘, 그 다음에 미토, 그 다음에 신금, 갑신, 오묘미신. 이것을 우리는 현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현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신고의 현침을 놓은 사람들이라 어떤 고독한 기운이 굉장히 많고, 한편으로서는 사생의 역마를 나서 굉장히 분주다망한 어떤 그런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고독한 어떤 공방수를 두고자 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환해도 실제는 홀로 있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용어를, 여기는 식신이죠. 여기는 뭐예요? 관성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뭐 식상이고, 여기는 이제 관성이고, 여기는 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니까 식재관 사주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죠. 아까 제가 여기 임비식, 관임비, 식재관, 비식재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죠? 식과 관성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다? 여명을 기준으로 본다. 재성과 관성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다? 남명을 기준으로 본다. 그럼 이 사주 속에서는 병신일주들은 남명의 재관이 들어가 있고 지지에, 여명의 입장에서는 식관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말을 길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식재관이 들어가 있는 사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림사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림. 즉 같을 동자에 림 임한다. 어떻게 임한다? 동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재관이 동림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식재가 아니라 식관이 동림했어요. 재관은 누구를 중심으로? 남명을 중심으로. 식관은 누구? 여명을 중심으로.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동림사주, 재관 동림, 식관 동림사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명의 입장에서는 식상과 관성, 나의 자식과 나의 남편을 깔아놓고 있죠. 이 사람은 연애운이 빠르다 느리다? 빨라. 연애운이 대단히 빨라요. 연애운이 빠르다. 연애운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애늙은이 있죠. 점잖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른 나이부터 이성을 아는 사람들 있잖아.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부정포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포태. 쉽게 말해서 혼전동거, 혼전임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유형이 많아요, 실제요. 그럼 뭐 대학생들 여러 가보시면은 무슨 뭐 생활비 아낀다고 동거하고 그러잖아. 다 이쯤 돼야지 해. 다 하는 줄 알아요? 아니야. 이걸 부정포태, 혼전임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 우리가 궁합을 본다.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림의 사주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성이 원처에 있고 재성이 원처에 있죠? 병지에 놓여 있으면 무조건 원처에 있어. 그럼 뭐예요? 만나도 아주 먼 곳에서 부부 이제 해로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자 이제는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이제는 뭐가 남았냐면은 마지막에 꼭 배우셔야 될 게 도화, 망신, 역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12신살에서 배우셔야 되고, 또 하나는 배워야 될 게 과수과 고신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 도화, 망신, 역마 12신살은 전부 다 삼합의 일지 삼합의 관계예요. 과수과 고신은 전부 다 방합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은 신금의 삼합은 뭐예요? 신자진이죠. 신자진이야. 12신살 만드는 법 배우셨나요? 아직 안 배우셨나요? 거지장하, 충력제월, 압천망력, 뒤연방법 배우셨어요? 그 용어를 쓴다고 한다면 누가 만든 거예요? 안태옥 박사가 만든 거야. 자, 우리가 이거예요. 병신은 진자진이죠. 그렇죠. 그대로 놓고 봐. 그대로 놓고 두면 그 지장화야. 요거 지살이에요. 신은. 병자는 뭐예요? 장성살이고, 병지는 뭐예요? 화개살이에요. 그럼 요걸 충해봐요. 충역제월이야. 역제월. 즉 신금을 충하는 게 뭐 인이잖아. 인은 역마요. 자를 충해. 오는 뭐예요? 제살이고, 진술. 이건 월살이고. 그래서 그 지장과 충력장, 이걸 아직 안 배우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벌써 다 비디오를 보고 아셨어. 근데 어쨌든 12신살 배우는 건 너무 간단해. 여러분 12신살 다 여러분 외우시겠어요? 뭐는 뭐라고 못 외울 거야 아마. 이렇게 간단해. 그 다음에 충력제월, 거지장하, 앞천망력, 뒤연망각. 앞에 온다 천망력, 뒤에 온다 뒤연망각. 딱 끝났어. 어쨌든 간에 도화, 망신, 역마, 이 도화를 우리가 연살 이렇게 얘기해요. 연살이라고. 근데 뒤연이니까 요 뒤에 오는 거. 자, 요게 도화예요. 유금. 예를 들어서 유금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도화가 들어왔다 그래. 유금운이. 요게 도화운이 들어와. 네. 도화운이 들어오면 보실까요? 여기 도화. 유금운이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2017년 정유년 있죠. 도화운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화극금 하죠. 화극금. 재성도화잖아. 그렇죠. 재성도화면은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 매간이 생겨. 매간 득제가. 이게 뭐냐? 사다. 뭘 산다고요? 간통을 사는 거야. 득제하다. 득제.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야. 여러분 술 먹고 카드 끌고 어디가? 무슨 룸사롱 갔다가 무슨 어디에 무슨 마사지 이런 데 가지요. 근데 요즘 다 걸려. 그거 가면은 무조건 이거야. 응? 이게 매간이야, 매간. 유구문에 남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매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명도 똑같아요. 그래서 도화운에 조심해라 이런 얘기야. 여명의 도화운에 매간이 들어오면 바람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서 당신 2017년 정유년 몇 월 달에 이성의 운이 들어오는데 조심하세요.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엔 망신을 보자고. 망신은 앞천망육이에요. 그 지장하에서 앞에 놓인 거예요. 자수 앞에 놓인 게 뭐예요? 해수잖아. 해수운이 뭐예요? 망신운이야. 망신은. 그 다음에 역마운은 뭐예요? 충력제월이니까
신금을 충하는 게 뭐예요? 인목이죠. 인목에 우리가 이럴 때 역마운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마운이 들어와서 인신을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 자리 배우자 공을 흔들어 버리죠. 남편은 반드시 공방술을 둡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도 역마운에요. 배우자의 궁을 흔들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인신이 충하면은 사생의 충이기 때문에 집 나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도망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고신과숙은 뭐예요? 방합이잖아. 신, 유, 술이죠. 방합은 요 앞에 뒤에 여기가 과숙, 여기가 고신이야. 여기는 여명, 여기 남자잖아요. 신 앞에 오는 게 미죠. 그 다음 술 뒤에 오는 것이 뭐예요? 해죠. 근데 둘 다 미신이 되었던 신해가 되었던 관계는 없습니다만 해수가 이렇게 고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해가 들어온다. 그래서 해 합충 형 해 파 해 아시죠? 해가 들어오는 해예요. 그래서 이제 고신에 해가 들게 되면은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공방술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병신일주들은 저렇게 역마에 지사를 둔 격이에요. 그래서 공방술을 두기가 굉장히 쉬운 사주들인데 이렇게 병에 놓여 있으니까 이 천고 특히 신 있잖아요. 요 신금 자체가 우리가 요거를 신고 이렇게 쓰겠죠? 천고. 유금은 뭐예요? 대신죠? 유금 유인이라 그랬죠. 천인이고. 그래서 유금을 놓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칼을 찬 뾰족한 것을 다루는 어떤 그런 직업에서 업상이 참 좋은데 요 신금조차도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신금을 일제 놓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몸이 많이 아파요. 나이가 들면은요. 특히 인신충에서 말이죠. 인사신형에서. 그래서 이 신금을 놓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경찰, 군인, 좀 살생 대권업들이 있죠. 센 직업들. 이런 직업들에 놓이게 되면 몸이 아프지가 않지만 대개 천고를 놓은 사람들은 몸이 아픈 경우가 대단히 많답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병신이라고 하는 이 일주 하나를 가지고 자의 형상부터 그림부터 그 다음에 12운성의 10성의 육신의 포태를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일반 신사를 가지고 대입해서 이렇게 보고 마지막에는 도망 12신살 도망력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신과소로다가 보고 그 다음에 또 공망도 우리가 없잖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신 하나를 풀어나갈 때 우리는 전부 다 자평명리의 기초되는 것 전부 다 봤고 그렇죠. 천간과 지지의 동태를 보고 그 다음에 신살이라고 할 수 있는 12운성 공망 12신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다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병신 일주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끌거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자평명리만 갖다 풀면은 문제가 잘 풀리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평명리 플러스 곱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사를 갖다 푸니까 이렇게 이제 병신 일주 하나를 가지고 잘 풀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